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난번 영상 한국 여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 보시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연을 올린 작성자는 아니지만요. 시청 후에 추가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한국을 벗어난 다른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지금의 20대에서 40대는 어릴 때의 외환위기 사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계 여성들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었겠지만 부모님이나 주변 한인들로부터 외환위기 사태에 대해 보고 들으며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로지 각자 도생과 물질, 돈이라는 의식이 각인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서는 이 각인이 영향을 미쳐 결혼과 출산, 양육은 자기의 생존과 물질 축적에 철저하게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생각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기피로 연결됩니다. 사실 이제 IMF 시대 때 그때 한국에서 다 망해서 도피하듯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랬던 분들도 또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바로 친구네, 옆집, 친척,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그 충격의 여파가 전 국민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다시 열심히 해서 재기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물질주의에 대한 그 가치관과 신념이 가족 단위로 더 절대시 된 거는 사실이다. 국가별 설문 결과를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국가들은 보통은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해석에 따르면 어떤 분들은 한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기본값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를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정말 생활 자체가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 단위로 모든 거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 핵가족이 아니라 아예 흩어져 사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더 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한국이 제일 심하고 또 반대로 가족이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도 팩트이긴 하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해서 그 재산을 주고 편안한 환경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것 같으면서도 막상 더 파고들고 보면 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의견입니다. 지금의 20대에서 40대까지는 넓게 잡아 일명 이해찬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은 세대입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계 여성들 중 상당수도 이민 전에 이미 한국에서 이해찬 교육을 어느 정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찬 교육 정책은 한국 여성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교육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인해 사춘기 전후 발달 조숙도가 남아보다 대체로 빠른 여아들에게 유리한 학습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아들이 전체적으로 남아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잘한 수행평가나 내신, 내 딸을 멋지고 잘난 알파걸로 키워야 한다는 풍조도 앞의 현상들과 맞물려 광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보다 우월하다 여기면서 남성을 협력하고 배려해야 할 존재가 아닌 투쟁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이념으로 사회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알파걸 풍조와 맞물려 성장하다 보니 내가 고작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이런 허무주의적인 관점으로 출산과 양육을 바라보니 당연히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학생들이 더 꼼꼼하고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나 내신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이 많고
또 현재 뭐 20, 30대, 40대 여자분들이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남자보다 못할 게 없다. 알파걸로 키워진 세대인 건 맞고 또 그렇게 이제 사회 진출을 해서 또 자리를 잡다 보니 그런 여자분들 입장에서 결혼이라는 걸 봤을 때 보통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크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까지 들어왔는데 결혼해서 다시 엄마처럼 살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쉬운 건 맞고 이거는 한국 사회가 세대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표면적으로는 한 세대이지만 문화나 정서적으로는 한 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커리어 우먼을 꿈꾸면서 알파걸을 꿈꾸면서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배우고 대기업 들어갔는데 결국은 여자만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아이는 예쁘지만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것 자체는 여자의 인생에 많은 손해다. 그런 정서가 만연한 것도 맞죠. 세 번째, 좀 의외의 이유였어요. 한국인 특유의 음식 문화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식과 한국인들의 식문화가 전반적으로 매우 자극적인 편에 속하며 거기다가 한식에는 급하게 마실 수 있는 수분, 물이 많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탕, 국, 찌개죠.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인들이 맛과 식감을 음미하면서 차분히 식사하기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계 여성들은 같은 한국계이지만 남성들보다는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훨씬 더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유난히 떡볶이나 마라탕을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감정 상태를 조성하는 물질인데 자극적인 음식 추구 성향이 강한 한국 여성들은 특히 더 세로토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여성들의 정서는 다른 국가 여성들의 정서보다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강하며 우울 장애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도 내 인생을 함께할 또 하나의 관계를 정성껏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방되어야 할 억압적 장치 혹은 자녀는 내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착취해야 할 동일시 대상으로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과 이 세로토닌의 관계를 짚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자녀는 내가 나중에 의존하고 착취해야 할 동일시 대상 이거는 사실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나와 동일시해서 아버지의 경우는 아들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어머니의 경우는 딸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엮이는 가정들이 워낙에 많기는 하죠. 다만 엄마가 대부분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모 또 어머니의 심리 상태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이고 이거를 위해서 남자분들도 남편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죠. 다만 참 아쉬운 거는 예전에 이제 카카오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공동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가 전 연령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을 때 20, 30대 여성분들이 감사지수는 가장 낮고 물질주의가 높고 신경이 예민한 그런 이제 심리 결과가 발표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젊은 한국 여자분들의 심리 상태가 남자에 비해서 아니면 윗세대에 비해서 불안정한 거는 맞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한두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 차원의 노력, 사회 정책적인 측면, 또 문화적인 변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그나마 한 세대 이후에는 좀 더 안정된 출산율과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